삶과 추억 W, 지난주에 이어 월산 강문성 원로교무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원기 86년에 정들었던 함양교당에서 원창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동을 하시게 됐는데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 저는 평생을 일선 교당 교화로 살고자 하는 뜻을 세웠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게 총부서 들어라는 하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큰 왜 오라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제 올라갔지요. 뭐 재정산업국 국장, 제 직함이. 네. 또 총부 주변 수익기관 총괄본부 본부장 이런 직함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좌산 종사님께서 총부 경제 자립을 해야 된다. 부장님 모시고 한번 잘 해봐라 이런 하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총부 재무부죠. 재정산업국하고 그리고 이제 원창 그 산에 원창이 있어서 이제 보험 업무도 보고 이런 일을 했었죠. 거기서 이제 아까 그 지난주에 했던 그 공원묘지 터, 네, 그게 조금 미진한 일이 있어서 경남 지역에요? 네, 경남 지역에 네. 그거 좀 마무리하고 그러고는 제가 했던 일들은 이제 수익기관 총괄 본부니까 여기 널려 있는 수익기관들을 재정 통합, 경제 운영 통합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런 일들을 했었죠. 네. 그러셨군요. 네. 이제 그 교당 교화와는 다르게 재정산업부에서 근무하시면서 좀 새롭게 느낀 점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숫장 세장사, 또 삼창공업 뭐 이렇게 해서 산업 우리 기관 확장 안 했었습니까? 이건 재무부에서 해야 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교도님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총부 수육기관에서 할 일이 이렇게 중첩되는 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창학원, 원광학원 이런 학교 같은데 기자재, 식자재 이런 것들도 우리 수익기관에서 총괄을 해서 통합을 하면 어쩔까 그런 일들을 좀 시도를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이제 온강대학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식자재, 기자재 또 다른 학교, 다른 기관들 이제 또 보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하면 어쩔까. 그게 크죠. 그 일들이 이제. 그런 워낙 이제 기존에 해왔던 이제 그런 패턴이 있고 또 지역에 또 상권도 있는 것이죠. 지역 상인들이라든가 교도님과 관계된 일들 그런 일들이 이제 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제 후운적으로라도 통합할 일이 해야 될 일 아닐까 그런 생각 가지고 일을 했었죠. 1년 후에 이제 창녕교당으로 다시 이제 교화 현장으로 복귀를 하셨는데. 네네. 네. 그런 좀 사정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창녕교당도 어느 이제 시골 교당이나 다름이 없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인구가 많이 줄고 이제 마산이니 대군 이런 데로 이제 인구가 분산되니까 노인들만 남고 교당 어찌할 것이냐는 존폐 문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월사님께서 창녕교당에 부임하시고 이듬해에 이제 그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 소규모 요양시설이나 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설립을 하시는 좀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교단에서는 최초로 이제 시도된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교당이 어디나 다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거기도 인구가 줄지요. 이제 인근 큰 도시로 다 나가고 그렇다고 이것을 금방 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들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한 장의 팩스가 들어왔어요. 교당으로요? 네, 교당으로. 그 팩스를 보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유유시설, 여유시설을 이용을 해서 그 지역에 소규모 실비 요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정책 사업으로 그런 안내가 왔어요. 네. 그 팩스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교환할 것이냐고들 생각하고 있을 때, 아, 이거 참 좋겠네 하고는 바로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응모를 했죠. 네. 그 복지부로.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원불교에서는 창녕교당만 그것이 됐어요. 네. 또 다른 지역도 됐겠지만 이제. 근데 이제 그 교당에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한 것이니까 이제 조금 고쳐 쓰라고는 리모델비 조금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법당 좀 이렇게 고쳐가지고 실비 요양원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사업이 어떻게 보면 노인 복지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까 이제 뭐 실비 요양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설치하신 그 기관, 네. 예, 그거에 대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네. 일을 네. 하는 네. 일인지.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이제 소규모 실비 요양원이니까 네. 이제 노인들이 이제 큰 돈 들이지 않고 조금씩 노인들한테 조금 받고 또 그러니까 그렇다고 정부에서 지원금이 온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재단에서 종교에서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뭐 우리가 어디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좀 어려웠죠. 근데 그 인가를 낼 때 원불교 내에 그런 실비 요양 시설을 운영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업 계획서를 넣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더 모르잖아요, 이제.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그 이제 사업 계획서를 넣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물어봐도 다 없어요. 컴퓨터 작업을 좀 해주고 밤을 나를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네. 밤을 새서 그 사업 계획서를 이제 써가지고 네. 넣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통과가 돼서 예, 복지부에서 담당관이 내려와 보고 우리 네. 시설도 보고 네. 그때 이제 복지부 그 담당관이 그 군 담당자 같이 돌아보면서 원불교의 삼동복지법인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법인이다.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고 좋은 곳이니까 지원해 주시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쉽게 인가를 받아서 하긴 했는데 네. 실비로 받아야 되고 또 운영비를 내야 되는데 없는 시골교당 운영비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그 사업이 하나 생기게 됐었어요. 그걸 하다가. 그건 제가 복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실비요양원은 시설을 해놓고 노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모시고 공양해드리는 케어해드리는 사업이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이제 가정에 계시는 노인들을 찾아뵙고 이제 이렇게 돌봐드리는 그런 기능인 것이죠. 네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공무원이 하루는 이렇게 군청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있는데 교무님 한번 해보려냐고.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 해야죠. 이게 이제 예산이 그때 나온 게 있어요. 3년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종교에서 그걸 따려고 3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가자 말자 이게 이제 주니까 그 막 군수님이 항의를 받고 다른 종교한테 근데 우리는 우연히 받았다는 게 그것이 이제 교훈이라고 받아요. 그러게요. 교훈이 돼서 그게 이제 창녕 복지의 운영에 큰 힘이 되었어요. 네. 그 후로 이제 뭐 제가복지센터로 이름이 이제 바꿔지고 했는데 그 시설을 통해서 실비요양원과 그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사업이 겸행하면서 많은 호응을 받았었죠 한때. 그리고 실비요양원에 대한 그 비슷한 시설들을 이제 제안서를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했던 제안서를 많이 사업계획서요. 사업계획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우리 교무님들이나 일반 또 사회단체에서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또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많이 공급해 준 일이 있어요. 네. 우리 직원들한테. 절대 귀찮아하지 말고 달란 대로 보내줘라. 네. 제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요양시설을 하실 때 신축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있는 신축은 건물? 아니고 있는 네네. 건물에 이제 유흥시설을 리모델링. 이용한 것이니까 리모델링 리모델링비 같은 좀 걸 받아가지고 네. 소법당을 그렇게 시설해서 했죠. 그러셨군요. 네. 이제 재가복지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인력들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봉사자들도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실비 부분들은 요양원은 이제 들어와서 봉사를 해줘야 되지만 또 제가 아는 집에 계시는 분들 찾아가야 되니까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사해주는 그 케어자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고 유료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는 창녕에는 우리가 처음이었으니까 그런 구체적 시설 우리 처음이니까 없어요. 그 자격 받은 분들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진 봉사 유료 봉사를 찾느라고 애를 좀 썼고 근데 무료 봉사는 이제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교도님들 마산에 있는 교도님들이 참 고마웠어요. 예, 신마산 교당, 창원 교당, 또 마산 교당 교도님들이 거기는 이제 봉사니까 네. 예, 그래서 아무 조건 없는 봉사니까 오셔가지고 봉사를 해주시는데 마을 대상자를 찾아서 이게 교도님들이랑 당신 일들로 알고 해주시잖아요. 네. 예, 그 힘이 컸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도 뭐 다른 데 뭐 비교할 일은 없겠지만 원불교에서 하는 노인 시설에 잘해준다. 군에서도 인정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시도하신 노인복지 사업이 시골이나 이제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이제 이 사회 속에서 교화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교화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그렇죠. 그 농촌교화의 모델이었죠. 이제 그 관하고 네. 관민이 네. 예, 함께할 수 있는 지역 복지 개념의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하고 예, 국가로서는 이제 복지 개념이고 국가가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민간 종교단체에서 같이 참여해준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 시골이고 그런 농촌일수록 필요한 사업이었죠.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농촌에 홀로 계시는 또는 두 분 노인들이 계시는 가정을 방문하면 자녀들이 객지 나가면 자주 못 오잖아요. 또 누가 이웃에서 간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제도적으로 가니까 기다려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지역의 노인에 대한 효의 그런 바람에 뭐 작지만 불고 그 창녕교당에서 근무하시면서 굉장히 참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곳에 계시면서 또 어떤 활동들을 하시게 됐나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복지 사업 했던 뭐 그런 일인데 그 군수님이 우리 원불교에서 이제 그 복지 사업을 하는 걸 보고 네. 고무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듣자니 원불교에서 그렇게 복지 사업을 많이 한다는데 한번 총부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근무하는 날에 그 간부들하고 그 군에 있는 차를 큰 차를 하나 해가지고 교도님들하고 군도님 또 간부들하고 총부들은 이제 경산 교조원장님 계실 때 뵙고 또 이제 우리 기타 우리 시설들을 다 돌아보면서 정말 잘 돼 있다 해가지고 이제 창녕군에 그 후로 큰 복지 시설들을 했어요. 그게 이제 다 우리 돌아봤던 이제 모델이 됐고 우리 원불교 교당에서 우리 창녕교당에서 했던 그런 복지 그런 것들이 모델이 되어서 지금은 그렇게 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역 교화이기도 하고 지역 복지를 위한 것이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창녕교당에서는 이제 교도님들만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노인복지 사업 말고도 지역민들을 위한 또 여러 활동들을 하셨죠.
이제 의료봉사가 좀 있었죠. 아. 예, 그 이제 다른 데서도 했었지만 특히 네네. 이제 창녕에서도 3년간을 계속 했는데 이제 원의회라고 우리 원광의료원의 그 의료 봉사팀들이 여름이면 꼭 1년에 한 번씩 그 더울 때 휴가를 반납하고 그렇게 이제 의료 봉사 해준 팀이 있는데 네. 창녕에서도 3년을 가서 해줬어요. 그때는 이제 그 좋은 이제 복지시설, 이게 교당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아주 시설된 복지시설에서 아주 군민들의 그냥 그 축제가 됐죠. 며칠간이나 했어요? 한 3일, 뭐 4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지역이 한편으로는 복지로, 한편으로는 의료봉사로 좀 뭐 떠들썩했죠. 그렇게 이제 원불교를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 또 역할을 또 해주셨네요. 그래서 네. 네, 이제 창녕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교화 활동도 하셨지만 계시는 기간 동안 또 굉장히 큰 재해를 입으셨잖아요. 태풍을 네, 맞으셨는데 그때 뭐 아주 그때는 어떠셨어요? 큰 태풍이 와서 추석 때였어요. 근데 그 이제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이제 집에 왔다가 온 집이 떠날라가지고 희생당한 일도 있었고 낙동강물이 넘쳐가지고 우포늪이 막 넘치고 낮은 지대의 집들은 막 잠기고 그 뭐 큰 태풍 피해가 있었죠 그때. 우리 교당은 어떠셨어요 그때? 교당은 뭐 조금 뭐 새는 것이야 뭐 그건 뭐 큰 뭐 새고 막 그런 거 있었지만은 우리는 지대가 높으니까 그런 건 없었지만은 그때 이제 우리 교학과 학생들이 달려와주고. 그 피해 복구. 네, 피해 복구하는데 우리 인근 뭐 교당들은 좀 말할 것도 없고 뭐 서울 중앙본공에서 네. 또 이렇게 또 오시고 또 제가 좀 알고 있는 또 몇 분들도 좀 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뭐 전부 이렇게 빠진 데 가서 뭐 일도 좀 해주고 그때 이제 그 관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죠. 오물교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조그만 종교 같은데 전국에서 오니까 조직적으로. 예, 조직적으로 해주고 오니까 이 봉사를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그런 많은 호응을 받고 이제 그러나 이제 문제는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자연에 대한 감사와 공경과 그런 섬기는 기회가 됐었죠. 네. 이후에 원기 92년에는 진주교당으로 이동을 하셨네요. 거기서는 이제 지구장 겸 이제 주임 교무님으로 이제 교감 교무님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그곳은 어떠셨어요? 네, 이제 교구인사위원회에서 이제 그리 좀 갔으면 좋겠다. 거기도 집을 지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진주도.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나라고 해서 갔는데 좀 이제 집을 질 수 있는 상황은 이제 못 됐고. 네. 비교적 좀 짧게 있다가 그래도 이제 진주 교도소 교화를 이제 전임들이 해오신 길이었지만 좀 제가 가서 조금 그 교도소 교화를 조금 한 계기가 됐었고 또 그 척성루 그 유등 축제가 커요. 전국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 원불교 합창단이 그 축제에 대표로 나가지고 또 그렇게 연주했던 기억이 나고. 특히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제2차 그 대천, 그 큰 2차 말하자면 임진왜란이 있었어요. 민관민 7만여 명이 거기서 희생당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교당이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산책하면서 그 말이 그렇지 7만 명의 그 민관민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희생당한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와 또 그리고 이제 지구 차원에서 천도제도 한번 지내드리고 그런 일이 좀 있었죠. 그러셨군요. 이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후에 전국교당으로 이동을 하셨는데요. 좀 비교적 짧게 계셨던 것 같아요. 전국교당은 또 제가 이제 그 창녕에서 그런 복지 사업을 하니까 전국교당에도 이제 큰
그 요양시설이 있어요. 예. 직원도 많고 대상자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도 아까 우리 그 창녕같이 수액 한번 났었어요. 그 연천 지역에. 거기도 이제 거기도 이제 서울교육교에서 모두가 이렇게 합심을 해서 지역 봉사를 해주니까 거기서 이제 관에서 감명을 받고 도대체 원불교 뭘 하나 해줄까 하니까 우리 요양 하나 해주면 좋겠다 했더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전임 교무님이 이제 제가 이대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전임 교무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그냥 큰 대규모 그 요양시설 해놓고 터도 넓게 해놨더라. 근데 그분이 이제 또 총부로 큰 일을 해서 가야 되니까 급하게 이제 인사를 받은 것이 그리 갔는데 또 이제 워낙 또 원결이기도 하고 또 근데 거기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군교화를 몇 군데 했어요. 이제 새로 소규모의 그 병력이 있는 데를 교화도 좀 해보고 기존에 해왔던 데는 또 가서 격려도 좀 해주고 특히 이제 그 청소년 교화가 잘 됐어요. 우리 부직자들이 너무 잘해주고 열심히 해가지고 청소년 상담센터 뭐 이런 등등을 있어가지고 그 5, 60명씩 그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아주 재밌게 했어요. 짰지만 아쉬운 점도 있고 그렇게 다 제가 나왔었죠. 이제 원기 95년에는 그 곡성교당으로 가셨네요. 근데 이제 그 곡성교당과 또 옥과교당이 또 이제 통합을 해서 같이 이렇게 법회를 보시는 상황이 되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제가 좀 내려오니까 그 소남 훈련원으로 이제 저들을 가라고 이제 그랬는데 교구에서 또 이제 거기보다는 이제 곡성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령 돌렸다고 하더라. 나중에 들고 보니까 곡성이 여건이 뭐 네, 뭐 좀 제가 가서 보니까 좀 가야 될 일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이제 보니까 그 요양원이 거기 또 있어요. 교당에서 이제 금방 시설 따가지고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고 이제 곡성교당하고 요양원하고 하면서 옥가교당, 옥가 이전에 견면이라고는 아주 우리 원불교 내에 열악하기로 짝이 없는 유명한 견면교당이 곡성 옆에 바로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고속도로가 나면서 동네가 잘라져서 반으로 교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니까 이제 전임 교무님이 이제 그 바로 또 옥가는 또 대학이 하나 있어요. 광주 가깝고 그리 잘 옮겨 놓으셨더라고. 터도 넓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조그만 집을 지어놓고는 가셔서 제가 이제 봉불식을 거기를 하고. 근데 교무 발령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제가 그냥 통합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두 군데 법회를 보신 거잖아요. 두 군데에다가 요양원도 늘 가서 법회 보고 직원들 법회 따로 보고 세 군데 법회를 봤죠 매주. 거기서 이제 교화 활동 하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시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곡성교당에는 그 직원들 교당으로 법회를 보고 오고 처음엔 그랬는데 잘 안 이루어져서 요양원으로 가가지고 매주 또 직원들하고 대상자 어른들 다 한 대 모아놓고 근데 그게 이제 대놓고 또 법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적당한 프로그램 이름 붙여가지고 사실 이제 법회를 본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걸 보고 또 한편으로 이제 교당 또 법회 보고 바빴어요. 그리고 이제 옥가는 또 거기도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보니까 그런 이제 밤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법회를 보고 또 곡성교당 넘어가고 그런 그 잔잔한 재미가 있었는데 옥가가 재미가 있었어요. 거기 왜 그러냐면은 텃밭이 있는데 교도님들이 상추도 심어놓고 배추도 심어놓고 고추도 심어놓고 그거를 이제
협회 보러 가면 저녁밥을 먹어. 이제 그것을 밭에서 따다가 된장 넣고 해가지고 그 밥을 먹고 아기자기 했던 추억이 참 새록새록하네요. 근데 또 이제 최근에 예. 옥가 교당이 거기 이제 좁으니까 터가 넓으니까 이제 논을 몇 마디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교당을 지려고는 젊은 교무가 낙하고 있는데 그 텃밭에 제가 있을 때 심어놓은 감나무가 감이 열렸다고 젊은 교무가 저한테 감을 한 박스 버리세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참 고마운 마음으로 옛날 추억을 한번 더듬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곡성에서 곡성 옥과 교화를 하시면서 또 무슨 상도 받으셨네요? 군수님이 주신 상. 그건 뭐냐면은 거기서도 이제 의료봉사를 했어요. 아. 거기서 3년간 또 했어. 아, 그래요? 네, 우리 아까 원광대학교. 원희회 예. 언덕. 거기 또 이제 그 복지시설이 잘 돼가지고 군민들이 그냥 다 이렇게 통장, 반장들이 동네방송 막 해가지고 은불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해가지고. 아.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교화, 이제 의료봉사 교화가 되었죠. 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군수님이 상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게 하나 있었죠.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함께 해오셨군요. 그런 게 이제 네. 그 지역이 뭐가 필요한지, 네. 예, 은불교가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인지, 네. 이게 찾다 보면 틈새가 보인 것 같아.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게. 예. 네. 이제 이후 원기 99년에는 월사님께서 이제 현장에서는 마지막 근무지가 되는데요. 부산 동래교당 이제 교감교무로 이제 가시게 됐어요. 지구장 겸. 네, 네. 네. 그곳에 가셔서는 어떤 교화를 하셨어요? 마지막 교화니까 그리고 실감도 안 나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교화를 이제 교단에 누가 안 돼야 될 것이고 또 그동안 제가 뭐 작지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정리도 잘해야 할 것인데 일단 그런 생각들을 우선 앞세워서 하고 네, 네. 또 거기는 이제 지구 교당이기도 하고 또 교구했던 교당이기도 하고 부산의 관문이에요, 거기가. 동네는 옛날에 그 동네 부해서 그 부산에 아주 그 근원이 되는 곳이라고 대단한 자부가 있어요. 그리고 교도님들이 상당히 그 과거에 처음 입교해서 활동했던 교도님들이 일종의 그 지역에서는 좀 상위급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산이라고는 그 텃세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생각들, 자부심, 네.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자부심 이것이 아주 강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교당의 교도님들과 이렇게 해왔던 과거 교무님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분들에 대해 누가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시작했죠. 그 이제 동래 교당 하면 이제 월사님께서 그 중창단을 또 꾸리셨던 게 이제 제일 떠오르거든요. 원사운드라고 중창단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성을 하시게 됐는지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거는요, 이제 좀 뭐 특별한 상황인데 그 일반적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제 특별한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것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교화를 하면서 교당 경제 자립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교당 합창단을 한번 운영해보면 좋겠다는 것이 늘 제 필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 계기가 제가 어떤 학생 시절 때였는데 영락교회에서 그래 거기를 이제 어느 지인을 통해서 한번 갔는데 그 합창단을 하는 그 교인들이 합창하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은불교 교무가 돼서 교무를 한다고 하면 나도 저런 한번 합창을 운영해봐야겠다는 것이 늘 이제 마음이 있어서 동네는 그게 가능하겠다. 동네 교당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반 합창단을 시작을 해봤어요.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보다 환경이 다르니까. 예. 그때 이제 그 합창단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전문 성악인들이 풀자들인데 지금 그것이 좀 쉬고 있노라고. 근데 그 붓다라고는 그 중창단 이름이 있어요. 그 붓다. 그래서 그럼 우리 오불교에서 한번 나하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자고 해가지고 온 것이 이제 일단 시작의 발단이 되었지요, 이제. 네. 그분들은 이제 전문 성악인들이죠. 이제 그리고 교수 또 학교 강의 나가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것이 계기가 되었지요. 그래요. 원사운드 중창단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해오는 모습을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이나 아니면 교단 행사에서 이렇게 좀 접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활동을 해왔어요? 이제 우선 그 우리 교단 100주년 네네. 주제가를 불렀고, 그다음 이제 대산종사님 100주년 예. 충북에서 했던 예. 그 또 연주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식. 이번에 우리 대사식 주제. 네. 그것도 제가 퇴임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꼭 해주겠다고 해서 퇴임식에 한번 했고. 또 이제 영산에서 또 이제 법인 100주년 또 그걸 했고, 또 광화문 광장에서도 큰 기도 행사할 때 우리 가서 했고, 이번에도 조금 있으면은 부산 백스코에서 통일 포럼의 큰 행사가 예정입니다. 장관들 오고 대사들이 와서 하는 그곳에 가서 또 이제 연주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제 좀, 그리고 이제 동네 교당에서 그 동네 읍성 천도제 지낼 때 그 이제 원사운드가 연주를 해줌으로 해서 아주 그 행사가 또 빛이 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했죠. 예. 그 천도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네 읍성에서 그러면 그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이제 진행이 된 네, 6년간을 음식인가요? 했죠. 제가 가던 해 첫 해부터서 했었죠. 그거는 이제 진주에 있을 때 시작을 하셨었죠. 예, 진주에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네. 진주에서 제가 그 촉성로를 늘 산책을 하면서 제 마음으로 그 기원을 해드리면서 제가 힘은 없지만 앞으로 임진왜란 희생 영가들을 위한 천도 의식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내가 그 일을 한번 하겠어, 이렇게 염원을 했어요. 네. 그런데 가고 보니까 부산 동네 교당이에요. 그 동네 교당은 그 임진왜란을 그 첫 맞이하는 곳이거든요. 그 송상인 장군이 그 길을 비키든가 목숨을 내놓던가 해서 길은 못 비켜준다 해서 몸을 날렸던 그런 곳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양민들이 많이 희생됐어요. 그래서 교당 바로 밑에 전철 공사하느라고 판 거기에 유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거기 따로 봉안소를 해놓고 그런 정도니까 뭐 파고보면 유골들이 지금도 여기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에 늘 그 지역을 가면 무슨 교합거리가 있는지, 원불교는 어떤 관계해야 될 것인지를 연마를 했을 때 그것이 진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내가 마지막 6년을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이 들었죠. 예. 그래서 가던 첫 해부터서 이제 임진왜란 전도를 지내면서 원사원하고 같이 또 이제 동네 학춤도 이제 또 우리 명인이 제가 입교도 하고 입교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입교는 다른 데서 했더라고. 근데 이제 입교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어. 찾아가지고 본명증도 내가 이제 전달해주고 그런 그분이 한 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유령무죠. 유령무를 쳐주고 또 유령가 우리 원사원드가 참 노래해주면 좋아합니다. 원사운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교당 교화 분위기가 굉장히 좀 활발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딱딱하고 뭐 이런 것들을 법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법회 분위기 흥해지고. 근데 이제 법회 때마다 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 이제 단원 한 명을 늘 고정 출연시켰죠. 법회 때마다 꼭 해가지고 성가를 리드하도록 하고 또 때때로 이제 행사 있을 때마다 와서 합창하게 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원사운드에 이어서 또 어린이들 합창단을 또 이제 구성을 하셨다면서요. 네. 이름이 뭔가요? 리틀 원사운드. 리틀 원사운드. 앞에다가 리틀만. 네, 리틀은 이제 그 이제 리틀 엔젤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이름을 이제 비슷하게 해서 이제 어린 우리 원불교 너희들 음악인이니까 리틀 붙여서 원사운드는 원불교 음악 해서 이제 이름 붙인 것인데.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아동센터가 있었는데 마음 이제 수업을 해요.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근데 마음 수업만 하면은 이게 애들이 그냥 뛰고 난리니까. 그러면 내가 딱 노래 음악을 시켜서 하면은 이제 잡히고. 그리고 실제로 인성 교육이 아주 잘 되고 집에 가서도 이제 애들이 심성순화가 잘 되니까 좋은 기능들이 많았었죠. 네네. 이제 동네 교당이 역사가 이제 60년이 돼서 기념 대법회도 보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60주년 이제 회감년도였죠. 저는 이제 마지막이고 거기는 회감년도고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회감년도잖아요. 60년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교단 100주년하고 또 비슷하게 나가면 저는 퇴임이고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60주년 책자도 만들고 또 지역의 인사들 또 신문도 많이 이렇게 좀 홍보가 됐었어요. 다행히 잘 지내는 또 기자 한 분이 생겨가지고 60주년이라는 큰 또 제목으로 기사를 한번 내보내고. 그 기념 대법회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늘 다 하는 것이겠죠. 이제 책 봉헌하고 자단 성사님 모시고 그래서 지구에서 다 오셔가지고 지역 인사들이야 뭐 오라면 오실 테니까 지역 인사도 함께 하시고요. 또 오시고 또 종교인들 제가 늘 함께했던 종교인들 또 이제 사회 단체 이런 분들이 좀 오고 해가지고 좀 이제 잘했죠. 동네 교당에 계시면서 지역 사회와 연계한 활동 그리고 이제 여러 종교인들과 함께 활동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종교인 지도자 모임에서 종교 지도자의 모임이면 이제 6대 7대 한 6대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전부터 이제 이제 활동했던 단체지. 저는 나중에 이제 거기 들어갔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당에서도 좀 주로 많이 모여가지고 광복절 행사라든가 통일 심포지엄이라든가 차단 상사님 모시고 통일에 대한 토론도 좀 하고 그러면 언론에서 많이 취급도 해주고 지역 인사들도 아무로 이런 거 사는가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지역과 연계된 행사들 많이 했었지요. 동네 교당에 계실 때 원광대학교 원불교 의과대학 원불교 학생회 이제 줄여서 원유회인데 30주년 이제 기념 법회 때 또 감사패를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교당마다 이렇게 봉사했던 것이 있었는데 최초 이제 김일성 교무님이 지도 교무님이세요. 그래서 그 교무님하고 우연한 기회에 인연이 되어서 맨 처음에는 이제 함양교당에서 2년간을 봉사를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창녕 3년, 또 진주
1년 하고 네. 곡성에서 3년, 그러니까 9년을 했네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했으니 고맙다 하면서 이제 상을 주신 거예요. 30주년에 원대로 오라고. 서로가 고맙네요. 네, 원대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잊을 수가 없는 고마운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그 말이 그렇지 떼약볕 한 번 있는 방학을 또 휴가를 다 버리고 6년 9년간을 처하고 했으니까 봉사활동 했으니까 잊을 수가 없는 고마운 분들이죠. 네. 이 기회에 네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위에 우리 김일성 교무님 비롯해서 봉사원 우리 의사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월사님께서는 교화 현장에서 굉장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삶이셨는데 이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대산종사님 법문을 아마 봤던 일이 있었는데 네. 대소유무에 토를 떼지 않고 수행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지은 것이랑 같다. 모래로 아무리 밥을 지어도 밥이 안 되지 않냐. 그건 이제 저한테 해주신 법문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교화 현장에서 이게 근본이 되지 않으면 이게 헛돌지 않냐. 그러니까 가장 근본이 대소유무이치에 토를 떼고 이치를 알아야 내가 변화가 될 것 아니냐. 내가 변화가 되지 않고 어떻게 상대를 변화시킬 것이냐는 강한 법문을 받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변해야 되지. 변하려면 이제 법문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에서 원불교가 뭐가 필요한지 지역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틈새, 우리가 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한번 늘 염원해 보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월사님께서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보람되셨어요? 저는 평생 교화를 했거든요. 예. 가장 보람스러운 것은 교도님들이 예. 변화되어가는 모습 배울 네. 때 가장 보람스럽죠. 네. 그리고 교화가 잘 이루어져서 네. 교도님들이 웃음 먹고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제일 보람스럽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네. 저희 이제 가족들이 네. 이런 내도의 기회를 해가지고 각자 자기 역할을 잘 해주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또 네. 교무를 해주고 조카가 또 네. 뒤를 이어서 교무를 해주고. 아유,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좀 보람이라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대종사님의 이제 교법을 받들고 또 이제 교화 현장에서 전무 출신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참 대견하시기도 하시면서도 또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혈연으로서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후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전무 출신 하는 그런 교무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이제 태견스럽고 고맙죠. 그리고 이제 저 아들로 와준 것이 고맙고, 네. 교무가 돼준 것이 너무 고맙고, 염려된 것은 있지요. 그만큼 후회 없이 잘 살아야 될 텐데, 교무 생활을 잘 해서 누가 되지 않고 효가 돼야 할 텐데, 그게 또 염려가 좀 되죠. 이제. 그래서 영생서원의 교무로 이렇게 크게 넓게 보고 살아줬으면 하는 것이 늘 아빠 생각이죠. 이제 월사님께서 한결같은 그 서원으로 이제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살아오시면서 마음속 깊이 새기고 계신 법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법문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노자님께서 이제 복중 80년이라고 대산종사의 법문을 해주셔. 처음에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복중이 80년 사실까? 요즘에 이제 생각해보면 몇몇 약전이 공부셨구나. 끊임없는 그 단전에 임하는 그런 생활이 그렇게 법문하셨구나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정즉도생, 동즉덕생 이런 법문이 요즘에는 또 화두가 있어요. 그래서 동정 간에 끊임없는 그런 동정 일의 공부, 그 공부하니까 이제 퇴임했으니까 이제
그런 법문으로 일관하면서 특히 요즘에는 만학천봉 답례 후에 무성무적 주인봉이라는 전망품 법문이 있으세요. 한시 법문이신데 우연히 접했어요. 네. 제가 좀 퇴임하니까 그 법문이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천신만고 그동안에 만골짜기 천봉우리를 이렇게 찾아서 열심히 살았던 그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됨도 없고 자취도 없는 주인공을 이제 찾고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주인공을 찾았느냐. 대산종사님 법문시지만은 내가 법문 받들고 요즘에 내가 그러면 천신만고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인공은 어떤 주인공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신성을 바쳤는지 주인봉을 찾으려면은 천봉우리 만골짜기를 지나야 주인봉을 찾지 않겠어요. 이게 주인공을 찾으려면은 천신만고의 그 많은 고통과 과정 속에서 그럼 네가 주인공을 얼마나 찾았느냐 이런 되돌림을 이렇게 찾아보는 그렇게 시간을 갖고 있지요. 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동안에 이제 전무 출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제가 출가를 하게 된 것도 진리께서 그 기운몰이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전무 출신 하도록 구비구비 곡절이 그때 어떻게 넘겼던가. 이게 진리의 기운으로 몰이가 안 돼서는 못 오거든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저는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도 음계의 각별하신 은혜를 입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힘으로 이렇게 이제 대과 없이 교역을 마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남은 시간들을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대산종사님께서 저는 대산종사님 이제 모시고 살았던 세대라면 그 대산종사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유주무주 고원 천도제를 지내라 하는 법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주무주 고원제는 누가 주인이 없잖아요. 누구라도 하면 주인이니까 제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유주무주 고원제를 혼자도 하고 또 뜻 있는 도서로운 교도님들하고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서원을 하나 세워서 유주무주 천도를 해드림으로 해서 음계에 그동안 입은 은혜를 만의 일이라도 좀 갚은 일이 하나 있고 또 뭐 이제 원사운드 언제까지 할지 한 데까지 해서 원사운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막 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뜻이 있는 길에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크고 작은 행사가 있으면 또 좀 이렇게 같이 가서 그리고 특히 천도제 지낼 때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에 제가 조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전무 출신의 삶을 이제 퇴임과 아울러서 이제 되돌아보시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이제 다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참 부족이 많은데 대종사님 이하 모든 선우진님들, 출가 제가님들, 또 법신무사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무사히 이제 교무 생활을 마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빚지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삶이 빚진 생활 아니었는지, 또 누가 되진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여튼 모두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방송에서 제 일생을 조명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참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월사님의 이제 소중한 말씀을 받드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재생의세의 사명감으로 교역자의 길을 쉼없이 걸어오신 월산 강문성 원로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한결같은 서원과 신성으로 스승님의 경륜을 실현하고자 처해진 모든 곳에서 전무 출신의 혼신을 다해오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도주의와 그리고 무아봉공의 삶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새겨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